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tum이라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은 불타고 있습니다. 시위로 인해서 그야말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8월부터 발생 중인 인도네시아 시위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인도네시아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금 불안한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매월 5천만 루피아, 하나로 425만 원의 주거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위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5천만 루피아 정도면요, 자카르타 최저 월급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 주거수당으로 매달 2천만 원씩 받아간다는 거죠. 왜 인도네시아 시위가 발생했는지는 좀 나중에 보고요. 일단 인도네시아 정부가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폭풍 전야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전쟁통이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경찰청 기동대 본부를 행진하면서 진입을 시도했고요. 시위대는 돌과 폭죽을 던지며 시위는 가격화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체류탄과 물대포를 사용하며 막아섰는데요. 자카르타 도심에서는 경찰청 인근 건물이 불에 탔는데 하필이면 거기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갇히는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청사와 차량이 파괴되기도 했고요. 시위대가 도심 곳곳에서 시위하는 바람에 도심 교통은 마비되고 백화점이나 상가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첫 시위는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만 일어났습니다. 8월 25일부터 국회에서는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노동계는 고용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에 가세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시위가 계속해서 격화되다가 8월 28일에 경찰 장갑차에 의해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배달기사는 시위대도 아니었는데요. 이 배달기사는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자카르타 의회 부근을 지나가다가 경찰 기동대에 장갑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게 SNS를 타고 퍼지면서 시위는 점차 가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에서만 발생하던 시위는 결국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죠. 당장 수천 명의 시위대가 분노하며 자카르타 경찰청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고요. 경찰은 체류탄을 사용해 해산을 시도하고 시위대는 화염병에 맞섰죠. 폭우가 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8월 30일에는 시위대가 버스 정류장과 톨게이트를 방어하면서 대중교통이 중단된 적도 있었고요. 국회의원 중 아마드 사로니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위대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시위대는 아마드 사로니 의원의 자택을 습격해서 아마드 사로니 의원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기증품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까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다고 했잖아요. 술라웨시섬 마카사르에서는 시위대가 지방의회 청사를 습격해서 방어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던 직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서 등 공공건물에 대한 방화가 보고되기도 했죠. 휴양지인 발리에서도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때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8명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시위는 단순히 국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 대국이고 G20 회원국이자 세계 4위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이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이웃 나라들부터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바로 자국민 안전대책부터 내놨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자카르타의 주요 도시에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이미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는 가급적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라, 그리고 시위대와 경찰 충돌 현장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안전 안내문을 긴급 발송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같은 날 해외 노동자로 많이 진출해 있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는 말레이시아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긴장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각국 대사관들은 자국민들에게 시위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사태는 이제 더 이상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국은 자국민 안전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국제사회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들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불안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느냐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시위가 격화되다 보니까요. 틱톡은 시위 상황을 생중계하는 데 이용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고요. 인도네시아 정부도 부랴부랴 대응책에 나섰습니다. 우선 프라보어 대통령은 배달기사 유가족과 면담하고 경찰의 과도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실망했다면서 장갑차를 몰던 7명에 대한 특별수사를 착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프라보어 대통령은 9월 3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국회의원 주택수당 정책을 철회하게 됐는데요. 프라보어 대통령은 8월 3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지도자들이 국회의원 수당과 해외 출장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시위가 격화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의 주택수당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5% 수준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유지했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죠. 당장 인도네시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식 해고된 노동자는 42,000명을 넘어 1년 전에 비해 32%나 급증하였습니다. 통계를 좀 자세히 보면요. 2022년에 25,114명이 해고되었고 2023년에는 64,855명, 2024년에는 77,965명,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기준만 보면 42,385명 해고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상반기보다 30% 이상
급증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에 잡히는 것만 세어봤으니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580명이 2024년 9월부터 1인당 월 5천만 루피아, 한화로 425만원 정도를 받아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국회의원들은 급여와 수당을 합쳐 매달 1억 루피아, 한화로 850만원 이상씩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으로 치환하면요, 국회의원들이 매달 4천만원씩 받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가 아닌 일부 농촌 지역의 평균 임금은 1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과 실업난에 시달리던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과도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죠. 그래서 발생한 시위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위가 조금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국회의원 주택수당을 철회하겠다고 정부와 의회가 서둘러 견해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도심의 긴장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아요.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는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죠. 시위대가 단순히 주택수당 문제 하나만으로 거리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위대 측은 양극화 심화, 고용 불안, 경기 둔화 같은 뿌리 깊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의원들 수당 철회는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고 외쳤고요. 노동계 역시 단순히 특혜 철회가 아니라 일자리 보장과 공정한 임금 구조를 요구하면서 여전히 투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를 주도한 전 인도네시아 학생집행위원회, 즉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 단체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특혜 몇 개 없앤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청년들의 좌절과 국민의 분노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추가 시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학생들이 다시 움직인다면 이번에는 전국적인 연쇄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죠. 프라보 대통령도 이런 움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폭력적인 시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발언이 오히려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강경진압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시위대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태가 다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언제 다시 불길이 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특혜 폐지를 넘어서 정치개혁, 경제구조 개편으로 향하고 있고 정부는 폭력 차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데요. 이 간격이 메워지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 거리의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정치적 후폭풍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거리 시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프라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벌써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국회와 사실상 한 통속 아니냐, 특혜 정책을 방치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예정된 개헌 논의와 정치개혁 의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혁 드라이브가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다시 말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 진압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과 향후 정치 일정 전체를 흔드는 중대 변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인도네시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